오늘 바이스톰은 일본과 한국의 방역을 결정적으로 가른 차이, 그리고 한국의 기적 같은 팬데믹 통제에 대해 브라질이 극찬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참 어떻게 예상한 것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지 일각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백신에 물을 타서 쓰네, 오회분을 억지로 늘려서 쓰네 하면서 또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백신을 투여한다는 여론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백신에 칩 박아놔서 맞으면 죽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만큼이나 저급한 행동이라는 생각인데요. 어쩌죠? 지금 백신 쥐어 짜내기는 비단 우리만이 아닌데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말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더 쥐어 짤 수 없어서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쥐어 짜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BS는 화이자 백신병에 여분의 복용량이 들어있어 병원과 의사들이 놀랄 정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병원들이 화이자의 백신을 받았고, 많은 병원들이 화이자 백신병 하나에 5회분이 아니라 실제로 6회분이, 어떤 경우에는 7회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각 주 및 전국의 동료들로부터 배운 것은 제조업체의 지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잘 따르면 실제로 6회분 용량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클리브랜드 메트로 헬스 병원의 최고 품질 책임자 브룩 와츠 박사의 의견도 덧붙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파머시 최고 운영 책임자인 케빈 피어로는 백신 제조업체가 복용량을 여유있게 채우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대중들은 이런 부분에 놀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 FDA와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는 약간 다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는 추가 접종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5회 용량을 사용한 후 남아있는 백신의 양은 사용되는 바늘과 주사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부기관의 정책을 참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FDA는 병원에서 추가 용량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FDA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마치 우리나라만 백신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쥐어 짜내서 접종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또한 백신 제조업체 역시도 백신의 추가 용량에 대해 주사기와 바늘, 접종 변수에 따라 양이 늘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의료진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우리는 풍림 파마텍에서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 백신 제조사의 마음까지 돌려버린 위력을 가진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미국만 이런 것일까요?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한 간호사가 백신 7회분을 추출한 것이 최고의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렉티브의 기사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점은 바로 주사기가 부족한 부분으로, 스페인 지역에서는 용량이 남아도 주사기 부족으로 백신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 생산하는 최고의 주사기를 가진 국가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물주사? 물 탔으니 효과 없다? 원래 동결된 화이자 백신이 해동되면 0.45cc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1.8cc의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설명이 있었죠. 제발 부디 억지를 부리더라도 물주사라는 창피한 주장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모든 방역과 집단 면역을 위한 컨트롤 타워와 관계 부처들,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조차 그 존재감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최고의 유력 정치인 중 하나인 그는 일본 데일리 신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에 있는 것이 일본에는 없는 부분을 결정적 차이로 지적하였는데요. 스가 요시히데와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투던 이시바 시게루는 자신이 팬데믹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에는 미국과 같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가 없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미국의 CDC의 경우 8,500명의 인원이 170개의 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명칭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도 그런 조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요. 기사가 언급하는 한국의 기관은 바로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본부가 기존 907명에서 1476명 인력 규모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이런 전문기관이 일본에는 없다는 것에 대해 이시바시게루가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설명합니다. 미국의 CDC는 정부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적 의도에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립시키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를 표명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기관이 있어야 정보가 일원화되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큰 차이라는 것이죠. 현재 일본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관계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어 경우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판 CDC를 하나 만들자고 해도 그 기관을 후생노동성 안에 만들자는 등의 주장으로 독립적 기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관리청의 유무를 통한 한국과의 상황 비교를 하는데요. 한국과 대만은 팬데믹 대응의 성공 사례로 전해지고 한국은 감염자가 증가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국과 대만 양국의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질병관리청 즉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는 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CDC가 있어도 미국은 감염이 폭발하고 한국도 다시 확산세가 있으니 일본이 더 낫다라는 식의 논리는 의미가 없으며 이런 컨트롤 타워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퍼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게 만드는 이런 인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의 중요성,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일본의 유력 정치인만은 아닌데요. 브라질의 그루포 미디어도 한국 팬데믹의 진원지에서 성공적인 유행병 통제까지라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은 2020년 초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진원지에서 현재는 가장 훌륭한 방역을 해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160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브라질의 확산세가 치명적일 때 단 하루에 나온 사망자 수와 같으며 이렇게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과 조율된 공공정책으로 비극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구해낸 한국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2020년 GDP가 이번 여파로 5% 하락할 때 한국은 완전한 국가 봉쇄를 한 적도 없고 외국인 입국을 광범위하게 금지한 적도 없어 2020년 기준 GDP 1% 하락으로 위기를 막아냈다는 기사는 한국은 테스트 키트를 자체 생산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테스트를 무료로 진행하는 등 팬데믹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주요했다면서 한국이 취한 아주 중요한 조치로 우리 부처들과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협력 체계에 주목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총리실을 비롯한 18개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보재난대책센터의 화상회의가 매일 아침 개최되어 방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였다는 기사는 이는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시민들이 느끼게 하였다 설명하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정부의 팬데믹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정부는 항상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과 같은 새로운 규칙들을 따르도록 시민들을 장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이런 컨트롤 타워는 질병을 억제하는 데 중요했다면서 그로 인해 진단키트의 적시 개발 및 승인, 정보 및 공공자원의 보급과 환자 설문을 비롯 GPS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와 세심한 접촉 추적이 이루어져 확산세를 막아냈다 설명하는데요.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 위기가 닥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 역시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방역을 함에 있어 질병관리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기관을 전적으로 믿고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물론 청으로 승격시킨 정부의 결정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부분이었던 것도 맞죠. 그리고 이들은 지난 명절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힘겨운 나날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이들을 정부기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온갖 욕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